숙면과 노화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박사 최가람입니다. 왜 새벽마다 깰까요? 왜 누워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왜 낮에는 졸린데 밤에는 말똥말똥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이 달라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연구실에서 30년간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불면증을 키우는 6가지 원인과 숙면을 불러오는 7가지 실천법,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현실적인 해결책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불면증 해결은 부분적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즉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모르시면 오늘의 모든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로 보낸 날들 말이에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반복되면서 체력도 기력도 떨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연구해온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실용적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 가장 힘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구실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0이 되신 김순옥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얼굴에서 피로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녁 9시부터 침대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시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다시 깨서 시계를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졸려서 평소 즐기던 산책도 할 수가 없었죠. 김순옥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였어요. 잠을 못 자니까 하루 종일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 손자들이 와도 반갑게 맞이할 힘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우울감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더니 달라진 거예요. 뭘 했냐고요? 아침에 햇빛을 20분 쬐고 밤에는 귀 뒤쪽 작은 지점을 열초 눌러주는 것, 딱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침까지 깊게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옥님처럼 여러분도 지금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하나, 약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불면증의 뿌리는 우리 일상 속 작은 패턴에 있고 그 패턴만 정확히 바꾸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지압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체질별 조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김순옥님처럼 수면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불면증과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면증을 키우는 시니어 생활 습관 6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소용없거든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멜라토닌 부족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 몸에 잠들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한국수면학회에 따르면 7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영수 72세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매일 새벽 2시에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빛을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쬐시니까 멜라토닌, 전구물질인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서 밤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햇빛은 아침에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후 늦게 받으면 오히려 각성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 햇빛을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 장애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해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체온이 0.5도만 내려가도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순자 69세님은 발을 찬물에 5분 담근 후 바로 잠들기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족욕을, 겨울에는 따뜻한 족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 밤 발을 어떻게 관리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과 수면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실 텐데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시니어는 수면 효율이 30%나 낮다고 해요. 박미자 74세님은 가벼운 의자 스쿼트를 시작한 뒤 밤에 덜 깨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종아리 마사지로 혈류를 도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격한 운동은 저녁 6시 이후에는 피하셔야 해요. 요즘은 어떤 운동으로 몸을 풀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 문제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아침에 분비되어서 우리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밤에도 계속 분비되면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효율이 20% 높아진다고 해요. 최순덕 70세님은 잠들기 전에 오늘의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걱정 3가지와 내일 할 행동 1가지를 적어보세요. 다만 걱정을 적은 종이는 침대 옆에 두지 말고 다른 방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 걱정 노트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5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일부 혈압약과 이뇨제는 새벽 배뇨를 유발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대한노인약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이 복용하는 약물의 30%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철수 75세님은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서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한 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여러분도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꾸시면 위험하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약 때문에 잠이 더 힘들어지신 적이 있나요? 6번째는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생체 시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한국노인복지연구소에 따르면 규칙적인 기상시간을 지킨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만족도가 2배 높았다고 합니다. 김정자 68세님은 아침 7시 알람을 꾸준히 맞춘 뒤 깊은 잠을 회복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는 걸 생활화하시면 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은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불면증의 6가지 원인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부르는 생활 실천 루틴 7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첫 번째 루틴은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세로토닌이 하루 동안 충분히 분비되어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창문 너머로 받는 햇빛도 도움이 되지만 가능하면 직접 나가서 쬐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20분 정도 산책하시면 됩니다. 꼭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며 걸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분이나 햇빛을 받으셨나요? 두 번째는 저녁 가벼운 식사입니다.
상추, 체리, 바나나 같은 음식들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반대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녁 식사는 기름진 음식 대신 가벼운 채소나 견과류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녁 메뉴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자주 오르나요? 세 번째는 침실 환경 최적화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요. 작은 전자기기 불빛도 막아야 합니다. 에어컨 표시등이나 충전기 불빛 같은 것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안대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백색 소음은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을 말해요. 지금 침실 환경이 숙면에 맞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번째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최소한 취침 2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셔야 합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심심하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오늘 밤에는 블루라이트 대신 무엇을 하실 건가요? 다섯 번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이건 자율신경계를 진정시켜서 수면 유도를 돕는 호흡법이에요.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앉아서 연습하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걸 4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걸 침대에 누워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지금 바로 호흡법을 따라 해보시겠어요? 여섯 번째는 지압 루틴입니다. 4개의 포인트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면혈, 풍지혈, 신문혈, 용천혈인데요. 이 혈자리들이 뇌 이완과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할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신문혈부터 시작해서 안면혈, 풍지혈, 용천혈 순서로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신문혈은 손목주름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약간 들어간 곳이고 안면혈은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 풍지혈은 목 뒤쪽 양옆 움푹한 곳, 용천혈은 발바닥 앞쪽 움푹한 곳입니다. 가장 먼저 눌러보고 싶은 지점은 어디인가요? 7번째는 체질 맞춤 족욕입니다. 평소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과 열이 많으신 분들의 족욕 방법이 달라야 해요. 열이 많으신 분은 시원한 족욕을, 손발이 차가우신 분은 따뜻한 족욕을 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족욕은 15도에서 20도, 따뜻한 족욕은 40도에서 4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취침 30분 전에 발목까지 담그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족욕이 더 필요하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을 키우는 6가지 원인과 숙면을 불러오는 7가지 실천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방치된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수면을 망가뜨리는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멜라토닌 부족, 체온 조절 장애, 근육량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약물 부작용, 생활 리듬 불균형 이 6가지가 바로 불면증의 뿌리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면 단순히 잠만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각종 질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만성 불면증을 앓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건 괜찮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침 햇빛 쬐기, 저녁 식단 조절, 침실 환경 최적화, 전자기기 제한, 호흡법, 지압 루틴, 체질 맞춤 족욕 이 7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수십 년 불면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뀐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시고 나서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밤에 푹 자고 나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귀 뒤 안면혈을 10초 동안 눌러보는 것입니다. 안면혈은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인데요. 엄지손가락으로 시원할 정도로 10초 동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뇌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해보시고 내일 아침에 달라진 몸의 반응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개운해지실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 불면증의 관계, 그리고 기억력을 지키는 숙면 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이 우리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잠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공감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당장 실천해 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춘 노하우였습니다.